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방을 하면서 들었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찐다미로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수강생분들에게도 진짜 많고 출강을 다니면 항상 꼭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찐다미로의 의미는 우선 찐다미로는 찐과 안다미로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찐다미로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한창 공방을 제가 창업을 할 때 그때 좀 우리나라 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것도 예쁘고 좋은 게 많은데 막 식당이든 카페든 주변에 영어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 이름이나 뭐 외국어.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고, 저는 우리말 중에 예쁜 단어를 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을 열심히 찾으면서 제가 담고 싶은 의미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방과 저의 제품을 통해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될 만한 의미가 안다미로였어요. 안다미로는 담은 것이 차고 넘치도록 많이라는 순우리말인데, 이게 의미가 의미다 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식당, 카페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했을 때 제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의미를 버리고 싶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이름이 예진인데 별명이 찐스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찐다미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죽 공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공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공방을 창업을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있었던 그 회사에서 좀 갑작스러운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제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라는 곳이 질렸던 상황이고, 근데 서울에 있으면 결국 또 이직을 해서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창원으로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내려올 때가 29이었거든요. 근데 내려와서도 회사는 안 가고 싶은데 나이는 먹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하지? 내가 뭘 하면서 재밌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하니까 가죽공예였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계속해서 제가 가죽공예를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러면 퇴사를 해야겠다, 내려가서 가죽공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그냥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3번,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인데 공방을 하면서 힘들진 않았나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사실 뭐 힘든 것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직장생활 할 때처럼 막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히려 공방을 하면서 저는 직장생활이 저한테 진짜 안 맞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물론 뭐 직장생활이 맞고 안 맞고 뭐 맞아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참을 수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잘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직도 진짜 많이 했을 정도로 직장 생활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공방을 처음 하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요새도 느끼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림을 구체화시켜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막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즐거워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있었는데 막상 그냥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도전을 안 했던 게 진짜 많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공방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고 그냥 바로 실천하는 그런 것도 재밌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어요. 네, 4번. 다시 공방을 시작할 때로 돌아가면 창업을 할 건가요? 저는 네, 합니다. 3번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직장생활보다 창업이 저는 더 맞는 것 같고 감사한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대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하던 그때 서울에 혼자 살 때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못 잡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못 배운 것도 있었고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시간이나 물질적인이나 이런 게 좀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투자를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그때도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학원도 알아보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생각만 하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았을까? 다시 돌아가도 근데 저는 창업을 할 겁니다. 5번. 직장생활과 창업 후 차이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 시간과 물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직장생활 할 때는 내 삶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았고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원에 돌아오고 나서 한 번씩 이제 엄마랑 점심을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문득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다시 창원에 와서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공방을 하면서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엄마랑 보내는 시간, 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부모님이랑 보내는 시간도 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제가 해외여행도 좀 혼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게 또 열심히 달리다가 쉬는 시간이 생겼을 때 제가 제 시간을 조절하고 결국 어쨌든 제가 번 돈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걸 도전하고 실행하게 된다. 라는 게 좀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6번. 얼마 정도 배우고 공방을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도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공방을 배우러 다닐 때는 창업을 생각하고 배웠던 게 아니라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냥 꾸준히 배웠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진짜 저도 취미로 배웠거든요. 근데 공방을 창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웠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잘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방을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근데 혼자 작업을 하면서 확 늘기는 늘어요. 확 느는데 초반에는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때는 시간을 그냥 투자를 했었고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그냥 시간보다는 돈을 투자하자 해서 이제 공방을 하면서도 저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른 공방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창원에서 서울을
4개월 정도를 더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가죽공예 학원도 다니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공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뭔가요? 공방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맞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공방을 처음 시작할 땐 저도 이제 아는 게 없고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다른 공방들이랑 비교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른 공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기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기는 출강을 많이 가는데 나는 출강을 어떻게 가야 되지? 저 선생님은 출강을 어떻게 뚫었지? 막 이런 궁금증도 되게 많고 비교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만 하지 성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덧 지금 저도 4년 차거든요. 4년 차인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이겨내는 단단함이 좀 생긴 것 같고, 저보다 늦게 창업하시는 공방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꼭 이 말을 해드리긴 해요. 비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그런 여유가 생기면 조급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여유가 생겨서 이 시간에 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 쉬었던 쉼을 좀 누리자라고 해서 저는 해외여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저를 위한 시간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7가지 생각나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다른 공방 선생님들, 저보다 이제 조금 늦게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해보는 것들을 마주하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